자, 얘들아 지금 프린트 하나 더 나왔거든. 자, 수능식이다 UR 평가와 특강이랑 프린트 받았니? 못 받은 사람? 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 다시 한 번만. 수능 시그널 봉투. 그 다음에 자, 중처로 되어 있는 거 UR 평가와 특강. 자, 제천 끝났으면 UR 평가와 특강에서 특강 1번하고 예, 3번을 줍니다. 일단 1번, 3번부터 보겠습니다. 예. 자, 6월 평가원 특강이라고 써있는 프린트에 예, 3번을 푸시면 돼요. 자, 6월 평가원 특강의 3번 예, 보세요. 3번부터 먼저 보세요. 예, 3번. 예, 1번 이따 해설하고 나서 같이 푸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구면의 사람도 있고 초면의 사람도 있고요. 자, 일단 1시간 정도 걸쳐서 해제하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볼 건 뭐냐면 예, 30번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자, 오늘 수업의 목적은 유혈 평가원 분석이죠. 그래서 자, 유평 분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 어디예요? 자, 미적분이 되겠죠. 왜? 일단 수능 같으면 29번 자리에 뭐가 들어오죠? 예, 공도백이 들어오는 거죠. 다만 유혈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공도백이 평면 벡터다 보니까 예, 문항이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풀어봐도 그렇잖아. 공간적으로 좀 어려워도 평면은 조금 할만하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수준의 변별을 확보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작년 유혈 평가원 같은 경우도 예, 벡터 문제가 28번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연습하는 차원에서 29번, 30번 자리에 예, 철저하게 미적분하고 예, 공도백을 집어넣었었는데요. 자, 그 두 문제 하고 그 다음 21번 그 다음에 이제 유사 문제들 이렇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볼 건 뭐냐면 30번 문제인데요.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0번 문제하고 예, 특강의 3번하고 서로 연결시켜서 예, 수능에서 요구한 능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올해 3월하고 4월 풀어보면 어떤 특징이 있었죠? 일단 내신에 비해서 문제 호흡이 길기 때문에 긴 시간을 투자했을 때 내가 그걸 맞출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자, 그게 제일 문제가 됐었는데요. 자, 일단 형식을 좀 볼 게 뭐냐면 자, 오늘 30번 문제 한번 보세요. 형태를. 자, 함수는 우리가 많이 보던 함수예요. 그래서 오늘 30번을 맞췄으면 나름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왜? 이런 문제 형식이 처음이냐? 그렇지 않죠. 예, 다항함수, 즉 2차 함수 주고 나서 2의 x나 2의 마이너스 x 주된 함수의 형태들은 우리가 많이 연습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30번을 시작도 못했다? 그럼 조금 반성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2월 평가원 특강 자료 있죠.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여기에
자, 몇 페이지를 가보시냐면, 자, 4페이지 한번 가볼래요? 4페이지. 자, 일단 오늘 수업들을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나눴던 그 시그널 공통 모의고사는 출판이 돼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서점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출판을 할 때 하고 수업할 때 하고 좀 어떻게 했어요? 수업이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출판용에는 좀 문제가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그래서 조금 보조자료가 필요해서 그 보조자료가 이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 4페이지 보면 자, 거기 있는 문제 한번 보세요. 눈을 살짝. 자, 이런 문제를 본 적 있니 없니? 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를 안 풀어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함수 형태가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기출은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갖고 나왔었는지 정확히 보는 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라는 얘기죠. 여기서도 분명히 두 번 미분해서 변곡점이 어떻게 될 건지 분명히 풀어본 적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30번을 보면서 이 문제 형태가 떠오르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기출 분석이 약한 거니까 본인이 이제 5월달에 기출 문제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떤 형태가 나왔었는지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보면 11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100% 새로운 것만 연습한다고 해서 수능에서 100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혈평가 대비를 한다고 하게 되면 철저하게 기출을 분석하는 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번 풀어봤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풀어보면서 자기가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30번에서 요구한 능력이 뭐라고 할 거냐 보면 자, 오늘 30번 보시면 자, 일단 쭉 보세요. 일단 내가 얼마 투자할 것인가 투자하지 않을 것인가. 작년 같은 경우에 가연 100점 몇 명 했었죠? 수능에서? 전국에서? 130명대였었죠. 130명이면 한 학기에 한 명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 애가 100점이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전교 1등이 아닌 친구들이 100점 받은 적이 훨씬 더 많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혹시 전교 1등에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왜냐면 내신에서의 수학 능력과 수능의 수학 능력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문제 호흡이 긴 걸 잘 분석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어떤 판단이 중요하냐면 작년에도 뭐냐면 제일 수컷한 사람이 누구겠어? 97, 98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번 문제를 치고 들어갈 거니 안 들어갈 거니 판단은 자꾸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 30번은 일단 풀어야 되는 30번이죠. 조금 전에 것처럼 왜? 함수가 익숙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결론 좀 잠깐 볼게요. 자, 결론에 보게 되면 닫힌 구간에서 함수 gx의 최소값을 ht라고 하자. 그러고 나서 결론에서 구한 게 0부터 1까지 htdt야. 자, 그러면 30번이나 22, 29번 자리에 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21번과 30번이겠죠. 즉 30번의 적분이 오면 21번 주로 뭐가 오는 거죠? 미분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30번의 미분이 오면 21번에는 적분이 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포맷이. 그래서 그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으로서. 다만 어쨌든 20이라고 30번에 이런 적분 문제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구간이 나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킬러급에 해당되는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번 자리에서 적분을 하고 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죠. 자, 피적분 함수가 바뀌면 구간을 나눠서 적분하라고 하죠. 왜? 우리가 자, 적분해서 뭐 0부터 2까지 있는데 이런 간단한 적분 어떻게 해야 얘들아? 나눠야 되죠. 함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30번 자리에서 적분한다? 한 번에 이 HT가 함수가 하나일 것이다? 그럼 평균은 버려지겠죠. 그러면 이런 모양만 보고도 그러면 구간이 나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30번을 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보전 문제 먼저 좀 볼게요. 자, 아까 특강의 선생님이 3번 문제 풀어보라고 했었죠. 자, 특강의 3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도록 하죠. 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가면서 얘가 fx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0이고요. 여기가 k죠. 자, 그 다음에 자, 나 조건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0부터 t까지 자, 절대값 f'x의 dx가 ft, f0예요. 자, 이 문제를 풀어보면 적분을 잘 공부하지 않는지 딱 티가 나는데요. 자, 배경지식 한번 볼게요. 자, a부터 x까지 ft dt는 뭐죠? 자,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얘들아?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f'x죠. 이거 뭐예요? 스몰 fx죠. 그래서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나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이값의 정리는 함수 f가 뭐예요? 연속일 때고요. 자, 평균값은 뭐예요? 미분 가능이죠. 그러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함수 ft가 연속이에요? 미분 가능이에요? 답변할 수 있어야 되죠. 자, 함수 fx가 뭐일 때? 그렇죠. 예, 연속일 때예요. 얘가 연속일 때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자, 얘가 미분 가능하니? 라고 물어보면, 쌤, 얘 적분관에 x가 있으니까 이 전체는 x에 대한 함수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 함수가 뭐이기 때문에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미적분의 기본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0 보면서 적분관에 변수가 있으니까 미분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분명히 적분에 배운 것처럼 적분관에 변수가 있으면 미분하라. 그 다음 또 하나 뭐였었죠? 적분 구간의 길이가 0이 되는 x의 값을 대입하라고 했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바로 그 논리 기억하고 있으면 쟤를 미분하면 고민할 필요 없이 절대값 f'(t) 되는 거예요. 좌변 미분. 우변을 미분하면 뭐가 되겠니, 얘들아? 한 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뭘 기억하냐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 자, 앞에서 보니까 놓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예, 미적분의 기본 찾아보시면 연속 조건밖에 없어요. 조금만 더 부연 설명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자, 뭐냐면 얘들아, 그러니까 미적분의 기본이 잘 보면 라지 f하고요 스몰 f 사이 관계가 뭐야,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땐 도함수를 보는 거 아니니? 왜? 라지 fx를 미분한 게 스몰 fx잖아. 그러니까 도함수인 거고요. 스몰 f 입장에서 라지 f 볼 때 뭐라고 보는 거니? 그죠? 예, 부정, 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쌤 꺾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이걸 미분하는 게 아니잖아. 얘를 적분한 함수를 미분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자, 도함수가 연속이야. 자, 생각해봐. 도함수가 연속이면 원래 함수는 뭐니, 얘들아? 당연히 미분 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잖아. 도함수가 연속이면 원래 함수 미분 가능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도함수가 연속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함수는 뭐겠어? 미분 가능한 거죠. 직관적으로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치고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f't가 뭐라는 얘기, 얘들아? 0 이상인 거야. 그죠? 그럼 거기 뭐라고 있어? 나조건에. 자, 1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1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1이 여기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기억, 니은 다 해결되죠. 그죠? 그죠? 이제 디귿만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귿을 이제 어떻게 치고 들어갈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좀 전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었죠. 자, 비적분 함수가 바뀌면 뭐 하라고 얘들아? 구간을 나눠서 적분하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f'x가 자, 여기 보면 0까지는 f'이 양수고 여기서 k까지 음수고 k를 지나면 다시 뭐니? 양수잖아. 그죠? 근데 1이 여기에 있는데 t는 어디에 있어? t는 문제에 보니까 1보다 큰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 그럼 다시 가보자. 0부터 t까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0부터 k까지는 뭐니까? 음수니까. 자, k부터 어디까지? t까지 양수겠죠? 그냥 그대로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사소하지만 도함수의 정적분은 얘들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기본적으로 도함수의 정적분은 뭐니?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거야. 의외로 많이 좋죠. 자, 좀 이따 확인시켜 줄게. 자, 그럼 위에는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fk죠. f0죠. 얘는 뭐지? ft죠? 빼기 fk죠.
근데 이 값이 뭐랑 똑같다고 했어? 문제에서 ft, f0로 나와 있었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사라져야 되겠네. 그러니까 fk가 뭐라는 얘기냐 얘들아? 0. 그죠? 그러면 뒤부터 3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좀 이따 필기하고, 자 뒤로 가서 몇 번을 가보냐면 6페이지 한번 가봐. 자 6페이지 가면 3번 문제의 풀이가 있어. 자 6페이지 보면 3번 문제의 풀이가 있다. 자 눈을 한번 살짝 읽어봐. 자 6페이지 가서 3번 문제의 풀이. 자 특히 디귿 풀이 한번 잘 봐봐. 자, 느껴지죠? 풀이가 좋아 보이니 안 좋아 보이니? 안 좋아 보여. 자, 여기 잠깐 봐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분석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야. 선생님도 책을 아마 현직 선생님들 중에 인쇄는 선생님 제일 많이 받고 있죠. 바이블 때문에. 근데 이런 거야. 출판하는 책은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관여한 책 중에서 제일 먼저 손을 떼는 게 자이스토리거든. 자이스토리를 선생님이 만들었거든. 대한민국 최초로.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이후부터 내 이름 빼라고 했는데 이름도 빼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자이든 마풀이든 마드톤이든 풀 때 조심할 건 뭐냐면 이런 기출문제집에서 문제는 봐도 돼. 그러니까 그렇지만 해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 특히 그래서 미분, 적분, 공간대응 벡터 요 네 단원 풀이는 믿지 마. 왜? 현재 시중에 나오는 기출문제집은 풀이가 다 누구 거겠니? 예, EBS에서 발표한 풀이야. 그러니까 즉 미안한 얘기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풀어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은 좋아. 근데 뭐가 제일 안 좋냐? 풀이가 안 좋아.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있는 미적분 풀이하고 공도의 풀이 중에는 안 좋은 풀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이제 5월, 6월 거치면서 특히 6편 보고 나서 이제 그런 친구들 많거든. 왜 하다 보면 이거 수능이 보면 한두 문제 싸움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단어 혼자 해도 돼. 하지만 공도표하고 미적은 절대 혼자 하면 안 돼. 항상 강의를 따라가야 되고, 기출문제 점수 안 나온다고 혼자서 미적분 기출문제 혼자 푼다? 미안한 얘기지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풀어보고 막히면 해설 보고 그냥 외워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대선 가서 다시 공부해. 강남 대승 온 애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죠? 예, 처음에 들어가면 기출문제 다시 풀어요. 왜? 처음에 이제 대승에 들어오면 선생님도 대승에 11년 있었지만 애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애들 책 보고 딱 해서 한식 딱 또 넘기더니 반이 안 좋아. 왜? 교재 넘겨보면 내 교재든 다른 선생님 교재든 다 기출이거든 또. 그럼 이거 고3 때 했던 거거든. 근데 2주쯤 지나고 나면 애들이 수업식 진짜 열심히 해. 왜? 자기가 풀었던 기출문제 풀이하고 다르거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시점에 꼭 부탁할 게 뭐냐면, 중요 단원, 아까 얘기했던 이 네 단원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은 여러분이 혼자 해도 돼. 하지만 이 단원들은 절대 혼자 할 생각하지 마. 형강이든 인강이든 들어가면서 기출에 대한 해석들을 꼼꼼하게 챙기라. 그렇게 해서 따라가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발표한 거고, 또 그거를 편집하는 편집부의 직원들이 능력이 있느냐? 능력 없어. 왜? 수학 잘하는 애가 출판사에 근무하겠니? 냉정하게 말해 근무 안 해.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야. 선생님한테 조교하던 친구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얘는 강사하겠다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너 출판사로 가라. 그래서 내가 자이스토리 넣어줬거든. 걔가 현재 자이스토리 편집 다 하거든. 근데 걔가 수학적인 감각이 좋냐? 감각이 좋았으면 나도 강사를 키웠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책은 어느 선까지나.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출판을 잘 모르니까 책에 적혀 있어. 절대적인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1, 2학년은 상관없어. 하지만 3학년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해석할 때 조심스럽게 보시고, 그 다음 한마디만 더 잔소리하면 얘들아, 미적분 원의 미분 적분 기출은 꼭 풀어봐야 된다. 지금 봐봐. 지금 이 3번 문제는 미투야 미원이야? 미원이잖아. 근데 이거 미적분을 미투를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있잖아. 작년 수능 30번도 미적분 베이스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투가 들어간다고 해서 미연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 미투만 풀면 절대 안 되고요. 미적 원까지 가야 되는 거야. 지금 미투가 단독으로 순위에 들어간 지 채 5년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할 게 강의를 듣다 보면 이미 나와 있던 문제에 대해 해석을 많이 하는 거지 새로운 문제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조심할 게 미적원의 기출은 4점짜리 위주는 반드시 풀어보세요. 풀어보면서 다항함수에서 좋았던 생각은 미적2로 넘어가도 똑같이 좋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과 기출을 무시하지 마시고 문과 무시하려고 하게 되면 작년 수능 30번만 풀어봐. 대부분 다 틀릴 거예요. 작년 문과 30번도 상당히 어려워. 그렇게 해서 일단 공방법 두 가지만 꼭 바꾸자. 첫 번째 뭐라고요? 공간도형 벡터 미분 적분은 기출문제풀이 믿지 말자. 그 다음 두 번째 미적분 원의 미분 적분 4점짜리 기출은 꼭 다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그렇게 하시면 올해 수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세히 그 정도만 하고 자, 그럼 오늘 3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같이 보시죠. 자, 얼른 쓸상도를 쓰시고 자, 2분 뒤에 30번 시작할 테니까 자, 필기할 거에서 얼른 필기하시고 자, 필기할 거 없는 친구들은 자, 뭐 하시면 되냐면 요 책자 있죠? 책자 안에 열어보시면 자, 한 12페이지쯤 가보세요. 자, 12페이지 가면 수능 시간 이외에 대한 유사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할 때 시간 짬짬이 남으시면 유사문항 한번 보세요. 자, 출판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놨는데요. 본 문제에 대한 유사문항 하나씩은 다 달아놨습니다. 중요 문항들은. 그래서 보고 보시고 잠깐 풀고 계시면 돼요. 자, 다 필기를 했나요? 그럼 30번 하고 자, 20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자, 보자, 얘들아. 자, 뒤에 해설지가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한 계산들은 생략하고 중요한 포인트들만 보겠습니다.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의 2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있죠? 자, 그러면 gx가 자, fx부터 잡죠. fx를 이렇게 잡죠. 그럼 gx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가조건 쓰려고 하게 되면 한번 미분해야 되겠네. 그죠? 한번 미분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나조건 보니까 몇 번 미분해야 돼? 2번 미분할 거고요. 자, 한 번, 두 번 미분하는 건 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알 테니까. 자,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자, x제곱이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작년에 한번 문제가 됐던 게 뭐였었냐면 여기서 조심할 포인트가 있어요. 유혈이기 때문에 세게 가지 않았었는데 자, gx를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자, 가조건에 의하게 되면 2j 프라임 0에다가 1을 더한 게 f1이에요. 뭐 이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대입하면 되니까 이거 하게 되면 자, p 플러스 q가 0이 되거든. 이건 생략할게. 과정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얘들아. 그지? 자, 그러고 나면 자,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x제곱에 자, p 플러스 2의 x로 바뀌어. 자, g 프라임 x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한다 본인이. 자, 그럼 g 프라임은 어떻게 써주냐면 위에 보면 x제곱에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수능하고 논술하고 살짝 차이가 나는데요. 자, 이런 거야. 지금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가지고 우리가 뭘 판단할 거니? 변곡점을 판별하겠죠. 근데 어차피 2x가 0이 되는 순간은 없으니까 얘가 0이 되는 순간인데 얘가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가 0이 되는 건 두 개겠지. 그리고 실제 한 개에서 0이 되는 건 의미가 있니 없니? 없죠. 왜? 얘가 0이 되긴 하지만 뭐가 발생이기 때문에? 부호의 변화 발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여기서 보면 나 조건에 모든 변곡점의 x좌표의 합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근각계수에서 마이너스 p 플러스 4는 얼마 되겠니? 거기 나오는 것처럼 3분의 4t 빼기 2가 되겠지. 이렇게 간다고 했더니 대학에 있는 친구 녀석은 자기는 이 순간에 감점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100%면 최소한 20% 감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논술해본 사람들 알죠? 자, 작년 연대 논술 쉬었지만 실제로 합격권에 드는 학생들의 점수는 80점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0번은 또 공부할 때 습관이 뭐냐면 어차피 너희가 정시하고 수시 가지만 또 뭐 들어야 돼? 논술도 봐야 되죠. 그러니까 30번 쓸 때는 논술 생각해서 꼭 답 내고 나서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요. 풀을 꼼꼼하게 리뷰를 해봐. 자, 그럼 여기서 왜 감점 당할까? 그죠? 당연히 여기서 우리는 근이 두 개라고 했지만 세상에 당연히 어디 있어? 자, 2차 방정식은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실력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반드시 판별식을 때려서 이 값이 양수인지 안 보여줬으면 논술에서 100% 감점인 거죠. 그죠? 그래서 30번을 공부할 때 두 가지 트랙이 필요한 거야. 예, 문제 정확하게 풀고 그 다음에 풀고 나서는 풀이 보면서 과정을 리뷰해 보면서 내가 빠뜨린 과정이 있으면 그 빠뜨린 과정은 논술에서는 분명히 감점 요소라 돼. 그지? 그래서 요 단락에서는 요 부분 빠뜨리지 않게끔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면 P는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4T가 되고 자, 어떻게 돼요? 빼기 4니까 더하니까 더하기 어떠냐? 마이너스 P니까 플러스인가요? 빼기 2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밑으로 가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야? 자, 닫힌 구간에서 자, 뭐라고 했었냐면 자, 0과 1에서 gx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일단 g'x 다시 가봐요. 자, 그러면 g'x가 자, x 저 끝에 있어. 자, 여기 있잖아, 여기. 자, p 플러스 2니까 다 됐다. 그럼 여기서 p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4t니까 자, x 제곱이고 p 플러스 2 자리에 이거 집어넣고 2의 x네. 그럼 이제 끝났네. 이 다음부터 여러분이 해도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이게 0이 되는 순간은 x가 뭐일 때랑 0일 때랑 x가 얼마일 때랑 3분의 4t겠죠. 그죠? 그럼 이제 문제 되는 건 뭐겠어? 이게 어디 있냐 문제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건 극될 것이고 얘는 뭐겠니? 극소겠죠. 그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 개형들은 조금 그려봤죠? 자, 어떤 모양이 되니 대략? 많이 그려보니까 자, 원점 지른다고 치면 대략 이런 형태가 gx의 개형이 될 가능성이 크겠지 뭐.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이 3분의 4t가 1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그 다음에 3분의 4t가 1보다 뭐 할 때? 클 때를 나눠서 조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고디는 한번 다시 도전해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풀이 들어보면 크게 어려운 구절이 없잖아. 결국 못 풀었다는 건 결국 아직까지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뭐냐면 불확실해도 자꾸 치고 나가는 연습도 좀 필요한 거야.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29번. 자, 29번은 두 가지 형태로 한번 풀어볼게요. 29번 치고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틀린 사람들한테 조금 쉬운 문제입니다. 재수생들한테 한번 여러분한테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돌려봤거든요. 재수생들 정답들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재수생들이 좀 잘했던 애들이야. 작년 가영에서 3등급, 4등급 받은 애한테 이걸 풀려받았어. 잘 풀어. 왜? 한 번 더 하니까. 그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조건이 뭐냐면 자, 두 가지 풀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 A 벡터가 나오죠? 자, A 벡터 뭐라고 돼 있으니? 자, 이거 기출 분석했으면 본 적 있죠? 이걸 뭐라고 불러 얘들아? 그렇죠? 단위 벡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 배경 지식. 자, C에 풀어진 건 배경 지식이에요. 자, 얘들아, 어떤 두 벡터가 있어. 자,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평행선을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A, B의 합 벡터인데 이 각하고 이 각은 같니? 다르죠. 근데 같을 때가 있어. 언제일까? 그렇죠. 두 벡터가 뭐 할 때? 크기가 같으면 말은 뭐가 되면서 각이 뭐가 되는 거야. 이등분 되지 않나? 자, 그러면 이 문제도 한번 봐봐. 자, 그림을 여러 번 그려야 될 거야. 한 번에 그리지 않고. 자,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선생님도 봐봐. 그림 몇 개 그렸니? 여러 개 그린 거 보이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번 초벌로 그려. 그러고 나서 문제 풀어가면서 그림 한번 가다듬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 수능의 원칙은 뭐냐면 그림은 제시한다. 그러니까 기획에 있어서 출제 원칙은 그림은 반드시 제시야. 다만, 선생님 그림이 좀 애매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없다. 왜? 그림이 애매하면 소송 나갈 거기 때문에 그림은 정확하게 그려줘. 다만 그림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그림이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경우에는 그림을 생략한다. 기본 원칙. 그래서 기획은 기본적 그림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라는 얘기니? 그림이 없는 기획 문제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평가 원칙.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배웠던 게 그거야. 나는 그림을 생략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 항상. 그 전까지는 대학교 때나 아니면 교사 초창기에는. 근데 교육청부터 출제 들어가서 학교에서 배웠던 건 뭐냐면 선배들한테 그림은 무조건 제시하라고. 그림이 결정적일 때만 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29번 틀렸던 사람들은 그림을 여러 번 그려봐. 특히 조심할 건 푸니집에 있는 그림 보고서 한 번에 그렇게 그리려고 생각하지 마. 두 번 정도 그리는 건 상관없는 거야. 자꾸 시행착오를 꺾어서. 자, 그러면 자 가보죠. 자, 길이가 2고 3이니까 단위 벡터 나와 있으니까 요 정도 끊어볼게요. 요게 B, 요걸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요거를 단위 벡터 잡을 거니까 단위 벡터를 이쁘게 한번 잡아볼게. 자, 요렇게 잡아볼게. 서로 크기가 같게끔. 그럼 요건 몇 번? 자, 3번 간 자리가 A인 거고 얘를 몇 번 간 자리가? 얘 2번 간 자리가 B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얘가 단위 벡터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요만큼이 스몰 a고 자 요만큼이 뭐니? 스몰 b 벡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동의하죠?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자 가조건 보세요. 자 a, b의 합 벡터 하고요. 자 op 벡터를 내적했더니 0이래. 수직이네. 자 근데 좀 더 얘기했었죠. A, B의 합벡터인데 이 두 개의 크기가 서로 같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합벡터를 이렇게 표시했을 때 A, B의 합벡터를 표시하게 되면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은 상태더라. 그지? 그럼 거기에다가 소직하게 거버리면 얘하고 얘도 각이 어떻겠니? 또 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가조건 그럼 이 선상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P가 있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자, 5의 5P의 내적이 자, 2분의 1의 5P 벡터 크기의 제곱이야. 자, 이건 내적의 정상을 많이 배웠었죠. 자, 뭐예요? 자, 그림에서 5의 벡터고요. 자, 5P가 여기 있어. 자, 그럼 여기서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A 프라임을 하게 되면 5A OP의 내적은 뭐겠니 얘들아? OA 프라임 벡터하고 OP 벡터의 내적하고 어떠니? 동일하잖아. 그지? 그러면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얘를 풀었으면 2분의 1의 OP 벡터하고 OP 벡터를 쓸 수 있니? 그렇잖아. 그럼 결국 OA 벡터 2의 사이 관계 나오잖아. 뭐 어떻게 되느냐? A에서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을 때 여기가 A 프라임이라고 하게 되면 얘랑 똑같은 길이만큼 간 이 자리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P의 자리야. 그렇지? 이게 이 문제의 그림. 됐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첫 번째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정보량을 해볼게. 자, 일단 풀이랑 좀 다르게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맨 끝이 PM 벡터 크기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어. 자, M은 뭐예요? M은 AB의 무슨 점? 중점이에요. 그러면 OM 벡터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사실은? 2분의 자, A 벡터는 3A 벡터죠. 자, B 벡터는 2B 벡터 되겠네. 자, 그러면 얘를 제곱해보는 건 어때? 가능성 있을까? 자, 이런 거 얘들아.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고 돼 있으면 나의 선택은 뭐냐면 자, PM 벡터의 크기라는 건 선분 PM의 길을 구할 수 있냐고. 그러면 M이 AB의 중점이니까 여기가 M이라고 하게 되면 이 길이 구할 자신 있냐고. 그지? 그럼 얘를 구하려면 이 길이 알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이 길이가 얼마니까? 3이지? 자, 그 다음에 혹시 이 각 알고 있니? 자,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하게 되면 자, 문제 보면 5A, 5B, 5A, 5B 내적 나와 있죠. 살짝 여기만 좀 지울게. 자, 5A, 5B의 내적이 어떻게 되냐면 3A 벡터, 2B 벡터, 그 다음에 뭐니? 3 곱하기 2하고 코사인 몇 세타겠니? 요거 세타 잡으면 2세타겠죠. 이 값이 얼마였었니? 8분의 얼마? 21. 그러면 코사인 2세타의 값이 나오는데 그죠? 그러면 가능성 확인해봐. 그러면 이 값 세타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거고 이 값도 구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럼 이 길은 뭐겠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서 길이는 5a 프라임의 길이는 3분 5a 길이에다가 코사인 뭐가 되겠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니겠니?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5p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선생님 저는 m의 위치도 알고 있고 p도 알고 있으면 얘를 이렇게 바꿔서 제곱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죠? 그러면 아니면 아예 다 집어넣어서 2분의 3a 벡터 더하기 뭐예요? 2b 벡터 빼기 5p 벡터 할 수 있잖아. 왜? 우리는 분명히 뭘 알고 있었죠? 자, 합 벡터 크기의 제곱은 뭐지 얘들아? 이거잖아. 그러면 얘들아 3개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3개 있으면 그렇죠. A제곱, B제곱, C제곱 내적 몇 개? 3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얘 다 크게 알고 있잖아. 그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제곱을 실제로 전개해도 답은 나와요. 해보세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풀기. 자, 그 다음에 교재에 써놓은 풀이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 뒤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필기할 수 없는 필기하시고.